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이제 그 8753이라는 그 IP를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동영상 전달해 주세요. 저기 네네. 현기 팀장님한테는 전달해 주시고 그 이제 8,000원 전달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그 숟가락 IP라고 해가지고 실비 내용의 변천사를 설명드릴 거예요. 실비. 자 이제 실비라고 하면 이제 실손 의료비의 약자죠. 실손 의료보험, 의료보험. 이제 그러니까 실손 의료보험은 뭐냐?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입원을 하게 되면 1년에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거, 그죠?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로 토건을 하게 되면 30만 원의 토건 비용을 보상하는 게 실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된 의료비를 실제로 발생된 손해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실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실비라는 게 변천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 변천사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고객이 어떤 시점에 실비를 가입했냐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데 그 부분을 모르고 무조건 예전보험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변천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입한, 그러니까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장으로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건 안 된다라는, 그리고 보장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실비가 어디서 만들었을까? 그걸 먼저 저는 물어봐요. 고객들한테. 실비가 어디서 만들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고객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가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실비라는 건 그 보험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실비라는 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서 보험사에서는 위탁 판매만 시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실손보험에 개정할 때 금융감독원에서 개정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비에서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번외로 설명드리는데 실비가 왜 나왔냐? 자, 우리가 누구나 한국인들은 건강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해요, 그죠? 건강보험 다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하죠.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중요한 건 건강보험에서 이제 우리가 영수증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쭉 영수증을 보게 되면 뭐 입원이냐 외래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환자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항목이 이제 무슨 내용으로 딱 나와요, 그죠? 어떤 내용으로 병원에 갔는지 그 중에 크게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비급여가 있어요. 그리고 급여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이 있고 비급여에는 선택진료라는 선택진료 외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장받은 게 뭐냐? 이 급여 항목 중에 공단 부담금만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고 그 밖에 나머지 요 세 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안 해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공단 부담금으로 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항목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 이런 것들은 아직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에는 그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서는 그냥 비급여를 신설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발생하냐?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계속 내요.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든 안 가든 건강보험 의무적으로 내는데 병원에 가서 영수증을 띄웠더니 병원에서도 비급여 항목이 많을수록 그 병원에 대한 수익 구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과, 뭐 성형외과 이런 데는 돈 많이 벌죠. 의사들도 의사를 한다라고 하면 성형외과나 치과 같은 게 경쟁률이 높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도 급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이 비급여 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디스크 환자가 있는데 이제 디스크 관련해서 수술해야 된대요. 이제 의사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A라는 수술법이 있고 B라는 수술법이 있어요. A라는 거는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B라는 건 12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A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의 위험성이 다소 발생을 해요.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나 후유증 없이 수술이 가능해요.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고 B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디스크로 고생하는 입장에서는 재반의 후유증 없이 B 같은 걸 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고객에 대한 의료비가 올라가는데 이런 비급여나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해주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실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보상해줘라. 실제로 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이 본인 부담과 비급여 항목이 일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비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비가 나온 배경. 그래서 실비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나라에서 실비를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었냐? 처음에는 실비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했을 때와 통원했을 때 보장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실비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입원 한도가 3천만 원이었어요. 1년에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예전 거 실비를 2009년 9월 이전 실비를 보시게 되면 입원 한도가 3천만 원짜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3천만 원을 만들어졌다가 이게 너무 적다라고 해갖고 1억으로 올라갔는데 1억을 다시 5천만 원으로 지금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3천만 원이 적다라고 하니까 1억으로 올렸었어요 한동안. 근데 중요한 게 1억으로 올렸더니 실제로 일반적으로 실비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1억 한도로 보장받는 그 1년 동안 의료비가 1억이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을 보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험료는 그만큼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보장을 안 받더라. 그래서 조정을 한 게 5천만 원으로 픽스가 된 거예요 현재는. 적정선을 찾아간 거죠 이 부분은.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5천만 원, 30만 원인데 실비 제도를 변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바뀐 게 2009년 9월 이전하고 이후로 나뉘어요. 2009년 9월 이전과 이후. 자, 2009년 9월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 이전은 A라고 하고 이유를 B라고 볼게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했을 때 1년에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데 2009년 9월 이전에는 입원했을 때 자기 부담금 없이 100%를 다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통원을 하게 되면 뭐 개인병원,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구분 없이 30만 원 한도 내에서 5천 원만 공제하면 5천 원만 공제를 하게 되면 다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죠? 이건 기존에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2009년 9월 이후에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기존에 100% 보상에서 90%만 보상하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통원에서는 5천 원만 공제하는 게 개인병원에서는 만 원, 준종합병원에서는 15,000원, 종합병원에서는 2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해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2009년 9월 이전과 이후 나뉠 때 이렇게 바꾸는 걸 누가 바꿨을까요? 첫 번째로 이걸 바로 기획진들 바꿨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왜 바꿨냐? 자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예전보험이 좋은 거 아니냐? 예전보험은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100% 다 나오고 그죠? 그리고 통원을 하더라도 병원에 상관없이 5천 원만 공제하고 다 보상을 해주는데 그럼 예전보험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실제로 보장적인 측면으로 볼 때 실제로 그렇죠. 100만 원 나오면 여기 100만 원 다 주는데 90만 원만 줄 거고 통원해가지고 10만 원 나오면 여기 9만 5천 원 주는데 여기는 개인병원을 가도 9만 원 주니까 이게 더 보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부분은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나라에서 제도를 바꿨냐면 이렇게 다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2009년 9월 이전 상품은 3년 또는 5년 갱신 상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2009년 9월 이후에는 이제 5년 갱신 상품이 없어지면서 3년마다 갱신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갱신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제 여기서 갱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 갱신은 뭐냐면 결국 보험료 변동이 있다는 거죠. 보험료가 변동된다. 그럼 보험료가 변동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손해율이에요. 손해율. 보험사의 손해율.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손해율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100명의 가입자가 있어요. 어떤 A라는 보험사에 100명의 가입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전체 보험료를 1만 원을 낸다고 가정을 해보면 A라는 보험사는 매월 100만 원씩 보험료를 받을 거예요. 그죠? 고객으로 해서 1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 100명의 고객 중에 누군가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100만 원보다 더 넘게 110만 원을 청구했다 이거예요. 보험사에다가. 그럼 어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나죠? 그러면 100만 원 받아가고 110만 원 지급했으니까 총 이 중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총에 갖고 1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1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손해율이에요. 손해 10%를 마이너스 10% 먹은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결국 뭐냐? 이 손해를 어떻게 하냐? 보험사에서 손해 안 하는 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손해가 나면 어떻게 되냐? 이 손해율만큼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손해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뭐냐? 보험이 실손보험이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이걸 전제 조건으로 볼게요. 자 A하고 B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한번 여기 뭐야 제가 굉장히 A에 가입했다고 한번 볼게요. A 저는 B에 가입했다고 볼게요. 실비에 가입된 게. 자 예를 들어서 MRI를 찍어요. MRI를 찍는데 MRI를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서 찍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MRI 찍어갖고 뭐 100만 원 나왔다고 치면 당연히 100만 원 받고 90만 원 받으니까 여기가 더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개인병원, 중증병원, 종합병원이 있는데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MRI 찍는다고 할 때 MRI 장비가 없는 데가 태반이고 있다고 하면 부분 MRI 비용이 개인병원은 약 3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준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라리 이 자리를 이쪽으로 앉으시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가리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쪽에 이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자 이쪽으로 오시고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좀 더 선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가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그래서 30만 그리고 준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부분 MRI가 통상 50만 원 완판을 해요. 4, 50만 원 정도.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가 MRI 찍는다고 했을 때 A에 가입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재원 팀장님이. 자 그러면은 A에 가입되더라고, 그러니까 A 상품에 가입되라고 하면 개인병원,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 어디 가서 MRI 찍으시겠어요? 종합병원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7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입원했다고 치면 70만 원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회사 얼마 받아요? 100% 나오니까 70만 원 다 받겠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이제 B에 가입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를 떼기 때문에 종합병원 가서 찍다 그러면은 70만 원을 결제하는데 실제로 저는 63만 원을 받을 거예요. 10% 잘부담하니까. 준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나오면 45만 원 받고 5만 원 개부담할 거고 여기는 27만 원 받고 3만 원 개부담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병원보다는 준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을 갈 확률이 높더라 이거죠. 자 예를 들어 준종합병원 갔다고 쳐볼게요. 개인병원은 뭐 장비가 노후됐다고 생각하고 준종합병원 갔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50만 원을 결제하고 45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보다 5만 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얘가 더 좋죠. 자 이거 좋은 건 누구 좋은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 어때요? 같은 MRI 찍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100% 다 지급되니까 부담 없이 종합병원 가서 그냥 70만 원짜리 결제를 해갖고 70만 원 받아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개인 부담이 있으니까 준종합병원 가서 50만 원, 5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손해율은 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A가 높겠죠. 손해율은. 왜? 같은 MRI 찍어도 70만 원 다 줘야 되고 여기는 45만 원만 주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25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하냐? 말씀드린 대로 갱신할 때 보험료를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A라는 경우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재원팀장 같은 경우 자 종합병원 갔어요. 근데 이 병원 가서 MRI 찍었는데 이상이 없대.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하냐? 어차피 나는 병원비 내고 실제 다 100% 실비에서 받으니까 다른 병원 가서 또 찍어요.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의료 쇼핑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객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실비 가입돼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찍고 다 보장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손보사의 손해율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갱신할 때 갱신 폭탄을 맞아요. 그래서 갱신 폭탄을 맞으면 고객들이 어떻게 하세요? 가입된 고객들이 갱신 폭탄 맞으니까 이거 뭐야 실비 가입했는데 여기 있는 100명 중에 보험금 청구한 사람도 있고 청구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청구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야 나는 보험금 청구한 것도 없는데 이 보험사는 갱신할 때 너무 많이 보험료 올리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해지하는 실손보험을 믿지 못하고 해지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니까 건강보험에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실손보험을 유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인데 그걸 해체시키기 위해서 심리라고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어서 가입을 해갖고 봤더니 이런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갱신이 많이 돼가지고 해지하게 되고 다시 건강보험을 불만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손해보험의 그 의료 쇼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손해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라에서 바꿨는데 왜 바꿨다? 이 실손보험 2005년 후 이전의 상품에 대한 갱신 폭의 제한을 낮추기 위해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57%의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신문자료는 이제 좀 이따 공유 드릴 건데 신문자료도 보면은 57%가 가지면 평균 100% 이상 오른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서 어떻게 되냐? 갱신할 때 2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제한사항을 뒀어요. 금감원에서.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보장 내용은 여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고객이 보험료,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해서 30살, 뭐 60살 이렇게 간단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살아간다 볼 때 어느 시점에 병원가 확률이 높을까요? 결국은 병원에 갈 확률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병원을 가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실손보험이 필요한 시점은 여기가 진짜 필요한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입한 사람들 2005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는 보험금을 청구해서 의료 쇼핑을 해가지고 손해를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젊으니까 어느 정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갱신하는 그 부분을 감당을 못하게 되면 중간에 해지하게 되고 이때 내가 실제로 실손보험이 필요한데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 폭도 제한을 잡아주고 갱신하는 부분의 손해를 낮추기 위해서.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제가 뭐 이거는 100%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퍼센테이지를 봐서 이게 평균 57%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A 가입한 사람, B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보험료를 5만원씩 시작을 했어요. 가입한 사람이 5만원씩. 자, 그런데 A는 평균 57% 올랐다 했잖아요. 50% 올랐을 때하고 얘는 25% 올랐을 때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년 동안만. 자, 3년마다 갱신한다고 보면 3년마다 3, 6, 9, 12, 15, 18 이런 식으로 갱신되겠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50%씩 올랐어요. 그러면 처음에 가입하고 3년 동안 5만원씩 내다가 3년 시점에 어떻게 되냐? 5만원에 곱하기 150% 하게 되면 7만 5천원이 돼요. 자, 그리고 6년차 때 갱신이 되는데 5만원에서 50%가 아니죠? 7만 5천원에서 갱신이 50% 되겠죠? 사실은 50% 더 될 수도 있어요. 왜?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근데 50% 그냥 한다고 보면 여기에 또 곱하기 150% 하게 되면 이때 보험료가 11만 2,500원이 되고요. 또 여기다 곱하기 150% 하게 되면 곱하기 150% 하게 되면 16만 8,700원이죠. 168759 여기서 또 곱하기 150% 하게 되면 25312 여기서 또 곱하기 150% 하게 되면 37968지 여기서 또 곱하기 150% 하게 되면 569531 그냥 5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0년에는 벌써 보험료가 10배 이상 뛰었죠. 그런데 25%씩 오른다고 가정해서 한번 보험료 볼게요. 자, 5만원씩 곱하기 125% 하게 되면 62505 또 곱하기 125% 하게 되면 7816 곱하기 120% 하게 되면 97656 곱하기 120% 하게 되면 12075 곱하기 120% 하게 되면 15258 19073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폭을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난다. 나중에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이거 56만 9천 원에 20만 원도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게 어디가 더 고객 입장에서 유지하기 편하겠냐는 거예요. 여기가 더 유지하기 편하겠죠. 유지하기 편하다는 건 결국 내가 진짜 보험이 필요한 시점에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거 이해되셨죠? 네. 중요한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객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고객님 이 갖고 계신 여기가 실제로 지금 100%의 공제금액 5천 원으로 보상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받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이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갱신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가 힘들 정도로 보험료가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2005년 9월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제도를 3년마다 변경되면서 자기부담금과 그 의료수가 공제금액을 병원에 따라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한번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1차로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들에서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100% 보장 받으니까 여기다 10% 더 받으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보험료가 갱신 내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그래프 그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간다. 60세 기준으로 30세 올라간다 하는데 이 시점에 내가 만약에 병원을 가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얼마나 있을 거냐는 거예요. 혹시 병원비를 내가 1년 동안 100만 원 이상 청구해 보신 적 있으시고 여기에서 있어요? 100만 원 좋아요. 100만 원 정도 청구했다고 그 여러 번 있나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병원 아프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로 가지고요? 디스크요? 디스크가 있었어요. 자, 그럼 좋아요. 디스크 병원비 얼마 나왔어요? 260만 원. 260만 원? 260만 원.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번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거에 가입을 해서 이를 지금 100명 그대로 나왔고 B라는 거에 가입했으면은 260만 원 중에서 26만 원이 빠지고 나왔겠죠? 그러면 한 26만 원이 234만 원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6만 원을 여기는 더 받은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매월 1년에 뭐 한 번, 그리고 이게 매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26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26만 원을 더 받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아까 제가 갱신했을 때 얘는 50 얼마인데 얘는 20만 원 정도였죠? 대신 이건 월보험료예요. 연보험료가 아니라. 어느 게 더 유리할 거냐는 거예요. 10% 내가 좀 더 내더라도, 갱신이 적게 돼가지고 내가 보험료도 적게 내고, 내가 나중에 유지하는 게 유리한지. 그걸 따졌을 때는 보험 보장업계에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 10%의 차익보다 내가 적게 오르고 유지가 더 가능성 있는 게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실비라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실비 한번 내가 이제 언제 가입했는지 혹시 2013년도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요건데 만약에 A라고 가정을 해도 실제로 차익 우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나와서 200만 원 차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자기부담금 10%가 2009년도 이후에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보험료를 100% 보상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고액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게 큰 차이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 갱신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더 갱신폭이 낮아요. 자, 그래서 나라에서 바꾼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또 보험료가 갱신되는 폭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013년 4월 달에 바뀐 게 뭐냐면 기존의 90%에서 나왔어요. 이제 표준형 80%짜리와 선택형 90%짜리가 나왔죠. 그리고 기존에 여기는 3년 갱신 상품에서 이제는 1년마다 갱신되고 15년 만기로 상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 1년마다 갱신되는데 1년 갱신 제한폭을 10%로 제한을 뒀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왜 바뀌었냐? 요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오해하는 게 갱신을 매년 하게 되면 갱신이 너무 많이 되고 뭐 3년마다 갱신되는 거 5년마다 갱신되는 거는 5년마다 갱신되는 거 얘가 더 제일 많이 되고 얘가 제일 적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1년 갱신이든 3년 갱신이든 5년 갱신이든 갱신 기간에 따른 건 상관이 없어요. 그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갱신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5년 갱신이나 3년 갱신, 1년 갱신을 볼 때 1년 갱신을 말 그대로 매년 갱신되니까 내가 갱신된 폭을 알아요. 그런데 3년 갱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1, 2, 3년일 때 3년에 한 예를 들어 요만큼의 갱신이 보험료가 된다고 가정해볼게요. 원래 보험료에서 요만큼의 보험료 갱신을 가정해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갱신을 돼가지고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만큼 갱신해갖고 보험료 올려야 되는데 3년 갱신이니까 보험료 올렸어요? 못 올렸어요? 못 올렸죠. 그러면 이 손해를 보험사 안고 가겠죠. 안고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 이 2년 동안 못 받는 이자를 추가로 더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년 차에도 이만큼을 올랐다. 그럼 2년 차에 올라가고 이걸 보험료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갱신 당장 안 오르니까 이 부분도 또 이자를 또 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3년 차에 갱신되는 건 이렇게 해갖고 이걸 토탈해서 올려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1년 갱신보다는 갱신폭은 똑같지만 갱신폭 이외에 플러스 알파 이자 개념으로 3년 갱신이 더 많이 올라가고 5년 갱신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005년 그 이전 거는 갱신폭에 제한도 없고 손해를 놓다 보니까 더 보험료는 훨씬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1년마다 갱신되는 거 그리고 또 고객이 3년마다 뭉쳐서 오르게 되면 매년 얼마가 오르는지 3년마다 한꺼번에 보험료 갱신을 맞아버리니까 그 부분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90% 기존에 10% 자기부담해서 이것도 10%만 자기부담하게 되면 이것 또한 보험의 역선택이 있다고 판단해서 자기부담 20% 한번도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도 지금 저희는 이걸로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죠? 이걸로 하고 있긴 한데 현재 표준형이라고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낮추고 갱신을 더 적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크게 보면 또 크게 바뀐 게 있는데 2014년 4월달에 크게 바뀐 게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기존에 보게 되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급여 지금 저희가 몇 프로 보상이요? 여기도 나온 것처럼 이제 표준적으로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90%라고 보면 90%를 이제 급여에서 보상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동영상 자료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2014년 4월 이전에는 약관에 비급여 관련된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상하는 것들을 40%만 보상하는 보험사들도 있어요. 비급여에 관련해서 40%만. 그런데 이 부분은 2014년 4월 이후로는 40%에서 90%를 보상하라고 약관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 부분이 이제 동영상에 있는 건데 어떤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2014년 4월 이전에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급여는 90%로 동일한데 비급여가 40에서 90%로 올랐다.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5년 9월부터는 급여는 또 90% 동일한데 비급여가 90에서 80%로 다운돼 있어요. 다운됐죠? 이건 내용 아시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2017년 4월부터 이 내용이 바뀌었죠. 이 내용은 급여는 90% 그리고 어떤 비급여 중에서도 MRI 검사비, 그 비급여 주사, 체외 충격파, 도수치료 이거는 70% 보상해주고 그 외의 비급여는 80%로 보상해주는 것이 현재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흐름이 저는 변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누가 바꿨냐? 이게 바로 나라에서 바꾼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것도 왜 바꾸냐? 왜? 이런 비급여 항목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갱신할 때 보험료 폭탄을 맞게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런 계속 제한을 두면서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계속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뭐가 있냐면 2010년도 4월과 6월에 또 하나 있는데 2010년 4월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지진 났었죠. 포항 쪽. 그죠? 지진 났잖아요. 2010년 4월 이전에 천재지변, 지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상해에 대한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 거만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2010년 6월 달에는 뭐냐? 방사능. 핵 방사능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2010년 6월 이전 거에는 보상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후 거 보상해줘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몇 년 전에 일본에 그 후쿠오카였나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진 나가지고 방사능 누출됐죠. 이제 이건 추가로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에 지진 나고 방사능 누출된 다음에 한국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지금 전면 금지해놨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거 소송을 건 거예요. 부당하다. 우리는 지금 방사능 누출 위험도가 별로 없고 근데 왜 너네는 수입을 금지하냐.
그래서 이거를 국가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당한 거 맞다 그래가지고 확실한 걸 내지 않으면 이거 2019년 그러니까 올해 말인가 내년부터 다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해갖고 판매를 한다 이슈네. 근데 여러분들 일본산 회 지금 먹으라고 먹겠어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왜? 방사능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애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기 기저귀도 일본 기저귀는 안 써요. 왜? 이렇게 방사능 뭐 이렇게 한국 올까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핵 방사능 그러니까 그런 뭐 일본산 회를 먹었어. 근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고 봤더니 그게 방사능으로 인한 오염된 물고기를 먹어서 내가 뭐 병에 걸렸다고 치면 2020년 6월 이전에 실비 가입한 분들은 이 내용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좀 이따가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비라는 거 왜 만들어졌냐? 급여와 비급여, 항목 중에 본인보장과 비급여 항목이 점점 높아지더라 이거예요. 비급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건강보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냐. 이런 것도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실비라는 걸 만들었고. 만들어놓고 딱 봤더니 100%를 하고 5,000원 공제금을 했더니 실비 가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쇼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서 갱신할 수가 없다. 갱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갱신폭에 제한 없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제 제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보장의 내용들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도 2014년 4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2014년 4월 이전에는 비급여가 40%라는 걸 90% 올리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나요? 여기까지 혹시? 없습니다. 없어요? 자, 제가 이제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저는 이래요. 고객이 그 실비 직권을 갖잖아요. 그럼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먼저 보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가입했는지를 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립보험료가 얼마인지 보고 네 번째로는 갱신이나 비갱신을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누구한테 가입했는지. 누구한테 가입했는지 왜 보냐면 이 보험을 깔게 많은데 지금까지 네 가지를 봤을 때 적립보험료 들어있으면 이거 넣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 비갱신 컨셉을 설명해 줄 거고 이것저것 할 건데 그리고 이 변천사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계사가 고객과 어떤 관계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뭐 제대로 깔 건데 아니면 약하게 깔 건데 이런 거 좀 고민을 하는데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 변천사를 통해 하기 때문에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뭐 요때 가입했어요. 요때 2005년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했다라고 치면 요런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2014년 4월 이전에 비급여가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가 40%인데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에 대해서 비급여에 대한 수술하게 되면 자 이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을 했는데 지금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병원비 100만 원 나왔다고 치면 그 중에 거의 66% 정도가 비급여 항목에 속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 비급여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100만 원 중에 결론적으로 33만 원은 급여고 66만 원은 비급여일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A라고 하고 B라고 볼게요. 이전에 가입한 사람, 이후에 가입한 사람. 자, 33만 원에 A, B는 똑같을 거예요. 왜? 90% 보장받으니까. 거의 뭐 한 20,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받겠죠? 20 얼마 정도? 20 한 9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비급이 66만 원에서 예전에 가입한 사람도 여기 40% 보상받아요. 그럼 어때요? 400에 24, 한 27만 원 정도 보상받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90%를 받으니까 69, 54, 54, 59만 원. 결론적으로는 얘는 한 50, 한 6만 원 받을 때 얘는 88만 원 정도 받네요. 보장제물도 늘어났죠? 비교를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실비라는 거는 언제 가입했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입한 보장 내용, 소득에 입각해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그래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8753 RP하고 이걸 알려드린 이 두 가지 RP를 중요하게 알려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죠. 고객 입장에서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보험을 묶은 다음에 보험료 줄이고 적립보험을 줄여서 보험료 줄이셔라. 첫 번째 컨셉.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님이 현재 가입한 이 보험은
이런 손해율에 따라서 손보사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을 많이 올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라에서 제도 변경을 통해 갖고 안정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전 거는 그렇다. 그러면 예전 게 보험에 보장받는 데 있어갖고 많이 받는다고 가정을 하지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차이는 크지가 않고 대신 이걸 통해 갖고 다른 사람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내공까지 같이 오르기 때문에 계속 나는 손해율에 대한 폭탄을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됐어요? 2017년 4월부터는 보험금 청구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주어지죠? 현재 보험은 내가 보험 청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또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청구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보험 가입자들 그룹 안에서만 적용이 되지. 예전에 2009년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 청구 안 했다고 할인? 그런 건 없어요. 이때 가입하시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한번 밴드 내용을 한번 그걸 해봐 드릴게요. 밴드. 자, 밴드를 한번. 자, 밴드에 보면은 숟가락 RP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이제, 혹시 내용 보고 계시나요? 숟가락 RP? 밴드. 자, 밴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비모로 한번 같이 볼 수 있어요. 다 내용 확인하셨죠? 어디 들어가세요? 네, 거기에 쭉 이제 보게 되면, 숟가락 발표라고, 숟가락, 이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밴드 가입 안 되셨어요? 네. 아, 같이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여기 실비도의 전체적으로 엑셀 파일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좀 참고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재료 변천이 좀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설명 안 할게요. 동영상 볼게요. 2009년 그 이전 실손보험 갱신폭탄 사례 해가지고 동영상 한번 볼게요. 밴드에서 밴드에서.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뭐 사실 실손 보험료는 뭐 당연하게 오른다고는. 요거는 좀 각자 보실래요? 같이 보실래요? 각자 보실래요? 좀 크게 하네. 네, 오늘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죠? 제가 10년 전쯤에 일단 실손 보험이 있는데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주변에서 그 옛날 실손 보험이 좋은 거니까 유지하려고 하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억울한 중앙 쪽에 병원 치료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2005년 9 이전 실비가 갱신폭의 뭐 90%뭐 이런 식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처럼 1년 갱신과 3년 갱신, 5년 갱신. 갱신은 똑같은데 지연자 때문에 3년이나 5년 갱신이 더 많이 오르는 거고.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율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예전 보험. 그래서 지금 이거 넣을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신문 자료가 요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 신문 자료인데, 다시 한번 동아일보 신문 자료인데, 다 나와가지고. 자, 다시 동아일보까지 밴드로 다시 들어갈게요. 보고 계세요? 자, 동아일보 신문 자료인데 보면, 자, 실손보험 갱신하려니 보험료 폭탄, 손실 이러면서 제목이 떴어요. 이게 언제냐? 2012년 8월 30일 날 자료예요. 2012년 8월 30일. 그러면 2012년 8월 30일이면 왜 이게 떴을까요? 2012년 8월 30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2009년 9월 이전과 이후 날이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100%고 90%, 5,000원이고 만원에서 2만원 이거였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2009년 9월 이전에 3년 갱신으로 보험상품 가입한 분들이 2012년도 8월달에 되니까 보험사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 고객님 거 지금 이제 보험료 갱신됩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보험료 갱신되실 거예요 하면서 미리 우편으로 받았더니 요때 받은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 뭐야 이거 나 이렇게 많이 올랐어? 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왜냐면 그전에는 이제 이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9년 그 이전에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낮았는데 요때 요거 때문에 엄청나게 절판 판매를 해가지고 고객들이 많이 가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고 그만큼 많이 가입하니까 어때요? 청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는 높아지고 악순환이 된 거죠 결국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밑에를 또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좀 읽어보면 그림 밑에 보면 실손보험 갱신 보험료 폭탄이라고 해서 그게 뭔가 궁금했는데 견적서 받아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하면서 34살짜리 여자 고객이죠. 이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씨가 2005년 8월 한 손해보험사에서 3년 만기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는 24,700원이었는데 3년 갱신을 하고 봤더니 37,500원으로 3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대요. 그죠? 여기 그대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만기가 돌아온 보험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받아든 견적서를 보고 크게 놀라고 있다. 3년 만기인 보험 후 보험료가 가입 당시보다 50% 이상 오른 사례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100% 가까이 오른 가입자들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밑에는 좀 보게 되면 이 배경들 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좀 여기 보면 실손보험 손해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거 한번 내가 보고 계시나요? 좀 밑에 들어보면 실손보험 손해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손해율은 2008년 회신년도 102%에서 2010년도에는 115%. 손해율이 점점 올라가죠. 자, 밑에 보면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입자들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쇼핑을 한 게 손해율 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현재 2009년 9월 이전에 손해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실손보험 갱신 폭탄을 가진 사례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것도 볼게요. 요거는 또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내용인데, 한국경제 클릭하고 보면요. 이거는 또 언제 나왔냐? 신문기사가 2009년 7월 13일에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FC 때 영주에 더 많이 맞지. 우리 예전의 자료잖아요. 그죠? 보면은 2009년 7월 13일이면 결국 뭐냐? 2009년 9월 이전에 실손보험이 제도가 변경되기 이전에 나온 자료인데 승인증이 있는 사람이죠. 자, 실제 지출의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가 90%에서 100%로 90% 줄어들기 때문에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문가들의 실손보험 가입하려면 현재 판매 중에 100% 보장 상품과 7월에 새로 나올 90% 보장 상품의 장단점을 면밀히 봐라. 이때 보면
100% 보장 상품은 90% 보장 상품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겠죠. 10%를 더 주니까 그만큼 그거에 대한 보장을 더 해주니까 보험료 당연히 오르겠죠. 내는 보험료가 높겠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 모두 갱신형으로 3년에서 5년 뒤 계약을 갱신할 때 100% 보장 상품의 보험료 인상폭이 90%보다 클 수밖에 없다. 나왔죠. 자, 그리고 밑에 좀 보게 되면 특히 100% 보장 상품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있죠. 얘기된 부분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묵살하고 설계사들이 그냥 절판 마케팅하고 수익을 올리려고 본인들 수익을 위해서 한 거죠. 자, 이거 나가고 다시 그 밑에 이제 또 볼게요. 그 밑에 이제 신문자료가 있는데 뭐냐면, 자, 장기 치료 시에 180일 이후에 치료비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단점. 이게 뭐냐면, 2009년 그 이전에 그 보험은 상해 관련해서 만약에 상해 관련해서 어떤 A라는 치료 항목으로 1년 동안 보상을 받잖아요? 보상을 받으면 1년 이후에는 아예 보상을 안 해요. 동일한 항목으로 1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디스크로 2009년 그 이전에 가입을 했다. 디스크로 치료를 했잖아요. 1년이 지나면 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볼게요. 거기 이제 동영상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소리만 들어보세요, 소리만. 제가 크게 해드릴게요.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의료 실비 보험입니다. 이게 SBS 뉴스에 나오는 가입자가 거거든요. 3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인데 이 중 1,000만 명은 장기 치료를 받으면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약관에 묶여 있습니다. 송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아들 낳고로 의료 실비보험을 들어놨던 조모 씨는 최근 이 보험이 무용지물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인데도 치료비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가입 당시엔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했던 사고 후 1년 동안만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보험 약관 탓입니다. 가해 운전자 측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1년이 넘어버린 겁니다. 여기가 아프거나 다칠 때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보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 쓸모없는 보험료라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막막하게. 지난 2009년 8월 이전 보험 가입자들은 조 씨의 경우처럼 사고 후 1년 지나면 치료비를 못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년 제한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약관을 개정했지만 기존 가입자 1,000만 명에게는 확대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술 같은 건 한 경우에는 되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해든지 일반 치료든지 되게 수술하고 1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약관의 문제점을 발견해 고쳤다면 잘못된 약관으로 가입시킨 고객들의 손해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송민호입니다. 근데 바뀐 건 없어요. 네.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가입자에 따른 보장료. 2010년 4월 1일 이후 이렇게 보면 표가 있잖아요. 이게 금융감독원 공시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질병 상해보험에서 비고란 바로 밑에 밑에 이제 오는데 여기 있네요.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해서 2010년 4월 이후 계약부터 보상한다고 질병 상해보험의 손해보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랑 제일 밑에서 두 번째부터 나오는 게 핵 방사선은 2010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10년 4월과 6월 달에. 그럼 그 전에 가입한 분들은 이런 내용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고.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병원비 40%. 요것도 제가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자.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을 줄 때는 보험하는 보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험을 다 줄 것 같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해 보면 40%밖에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滅슬되기 시작합니다. 신은숙 변호사이잖아요. 변호사인데 JTBC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룬 거예요. 적용 안 된다는 병원비 40%만 주던 실손 의료보험 올해부터 얼마 돌려준다. 얼마인지 아시죠? 40%가 아니라면 올해부터 최대 얼마를 돌려줄까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한 90% 정도 주면 좀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90%. 90%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병원비
것 중에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보상을 해준다라고 약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만 마치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비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호의로 40%는 준다. 이런 관행이 쌓여왔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약관 문구를 이제 바꾼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 그러면? 네, 너희가 약관 규정을 명확히 해서 기존대로 90%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은 보통 실손보험 한두 개씩은 다 들고 계실 텐데요. 기존 가입자 전부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개선되는 약관이 4월에 보험회사에 전달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선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기존의 실손보험을 해약하고 3월 이후에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됐을 방법일 것 같아요. 그죠? 도망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금감원 사과문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예지금 다닐 때 어떤 FC가 한 거예요. 뭐냐면 내용을 보게 되면 민원에 대한 회신 이승수라는 얘기가 지금 LG SM인데 FC 때 한 거예요. 규약에서는 실손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 개정 보동자의 내용에 대한 상담과 관련해 상담 직원이 부정확한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정확하고 책임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했어요. 그죠? 네. 이게 2014년 4월 이전에 실비에서 비급여 40%를 지급하는데 콜센터에서는 계속 90% 지급한다는 얘기를 한 거를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FC가. 그래서 아니 왜 40%인데 콜센터에서 90% 지급한다고 하냐. 그 민원 내용을 녹취를 따가지고 금감원에 파일을 넣어가지고 민원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금감원에서는 해당 콜센터 직원이 잘못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사과문을 돌려받은 거예요. 고태 새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료 보면 요거 이제 보험일보라고 나오는 건데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 진료비의 2배가 비급여 진료비로 나온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비급여 진료비 전체 지금은 더 커졌을 거야 아마 비급여 진료비가 그러니까 점점 비급여 항목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저 덧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내용 중에 제목부터 실손보험 갱신가입자 보험료 폭탄 줄줄이 이러면서 올 하반기 2008년에 2009년 가입자 갱신 본격화 5년 갱신형 상품 보험료 2배 3배 올라 그죠? 솔직히 이거 제목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제목은 봐도 예전에 가입한 그 고객들은 이런 시간이죠. 롯데손해보험은 2008년 2만원 수준의 실손보험을 7만원대로 대폭 인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졸릴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라면을 먹어가지고 먹는 게 아니었어. 다음부터 라면 먹지 말아야겠다. 라면 먹으니까 나른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 라면 말고 다른 걸 먹지 않아야 되는데 물 먹는 거 말이야 물 먹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존에 내가 8753이라는 RP를 통해 가지고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을 했다면 지금 이제 숟가락 RP 같은 경우에는 이 실비 보험에 대해서 변천사를 통해 갖고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가입했냐에 따라서 해당 보험이 어떻고 그리고 보험 갱신이 어떻고 보장 내용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험 가입한 시점에서 그 부분을 짚어준 다음에 최근 보험으로 갈아타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실손보험 여기 있는 동영상 몇 개만 보여줘도 웬만한 사람들 가입 솔직히 계약해요. 근데 이게 왜 숟가락 알핀지는 혹시 다들 아나? 이름이? 숟가. 의료 숟가락. 의료 숟가락에 대해서 의료 숟가락은 건 이제 우리가 개인병원,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만약에 감기로 해서 병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의사한테 진료받아도 병원비가 다 달라요.
의료 수가가 여기 높기 때문에 비싸고 여기 그만큼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게 좀 몰랐던 건데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만약에 동네 A라는 병원이 있고 B라는 병원이 있는데 제가 A라는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감기로 의료를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다른 걸로 A라는 병원에 가는 거랑 다른 또 B라는 병원에 가는 거랑 보면은 얘가 더 저렴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갔던 병원에서 또 가면 그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게 뭐가 있어가지고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던 병원 계속 가는 게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기간이 있어요 또 그러면? 제가 한번 초진이랑 재진 이렇게 어, 가격이 좀 역시 이거 얘기 하면 더 잘하는구나. 나 이거 몰랐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뭐 그건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이게 손해보험, 실비보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할증우상과 수가를 알피 통해 갖고 고객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 고객님들이 갖고 있는 보험을 증권을 끌어온다. 내지는 이런 설명을 통해 갖고 고객님 증권도 확인해 가야 됩니다. 이런 증권을 받는다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제 RP를 통해 갖고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을 늘리는 방법. 내지는 그래갖고 그 증권을 받아야 하는 방법. 아니면 증권을 받아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RP 이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 현재 이런 보험인데 이제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갖고 리본 능력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 좀 줄어드는데 보장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보험을 리본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력이 있지 않는다는. 요걸 저희가 유도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RP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밴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고객한테 어필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게 있는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 생명보험을 왜 가입, 사람들이 보면 보험을 하나에 가입해놓고 모든 걸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보험에 가입해놓고 내보험은 다 돼. 왜 사망도 있고, 뭐, 실비도 되고, 모두 되고, 또 생명에 가입해놓고 생명에 실비 넣어놓고 나는 사망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협회도 다르고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더라.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른지, 그걸 통해서 고객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생명하고 손해보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통해 갖고 이제 어필할 수 있게. 아시겠죠? 네. 네,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 질문사항 있나요? 넘어가시면 맞습니다. 없으세요? 오케이. 제가 이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지만, 부단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고객한테 이 내용을 똑같이 설명할 수 있게끔. 그래야 이제 어필되가 그러면 만약에 실비를 갈아타고 싶은데 청구권이 좀 있어. 그런 고객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청구권이 있는 고객은 일단 청구를 미루죠. 미루고 리모델링 하고 나서 청구합니다. 아니 기존에 청구권이 많은 고객들. 갖고 그럼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정 팀장님이 실손보험 바꾸려고 하는데 그럼 최근 5년 이내 병가시 이력 있으세요? 근데 있대요. 이것저것 많아.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험사에 심사를 넣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뭐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소개라도 받는 거고. 이렇게. 그런 게 되겠지.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땡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